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건 AMD 칩인데 뜬금없이 이제 AMD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AMD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요. 네. MI300A라는 플랫폼이 나와요. 네. 여기 이 그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물건인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비디아 컴퓨터는요. 예. 여기 이렇게 CPU, GPU 과거 컴퓨터가 있고 네. GPU랑 이렇게 통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이고 칩이 이렇게 4개의 칩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다가 HBM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칩이 1, 2, 3, 4 있고 네. 요렇게 이제 HBM을 붙여놓은 구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예. 요거는 CPU고요. 네. 요거는 GPU예요. 아, GPU,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저렇게 그냥 예. 바둑판처럼 깔아놓은.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생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예. CPU, 뭐 네, 이거 위에 확대되나 있는 건 해볼까? GPU. 네,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생겼죠. 이게 네네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화질 좋네.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해. 보면 예를 들면 요쪽이 CPU면은 요거는 막 GPU고 이런 아,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아, 저 큰 게 그럼 뭐였던 거예요? 요 전체요? 예. 여기는 메모리 있잖아요. 요건 또 메모리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요거? 이 전체요, 전체. 아, 이거는 그 컴퓨터 보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아니,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저 전체가 뭔 거예요? 요게 그 아까 본 엔비디아 DGX A100에 해당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버죠. 요 전체가 서버예요. 이렇게. 아, 그냥 저 전체가 서버라고 보면 돼요? 예. 어. 근데 앞에서 봤던 서버랑은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예,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서버 구조는 보통 이래요. 그 예. 인공지능 학습용 서버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PU랑 서버 메모리가 이쪽에 박혀 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CPU랑 연결되는 GPU가 요 뒤쪽에 이만큼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MI300A 보면 AMD 거. 예, CPU랑 GPU가 요 그림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 안 보여요. 여긴 CPU가 있고 원래 네. 요쪽엔 GPU가 있는 게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 서버인데 네네네. 그 AMD는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놨어요. 아. 왜 그렇게 했느냐? 메모리를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메모리를 공유한다. 예.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AMD는. 예, AMD 이런 구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원래는 CPU가 메모리 하나 보고, GPU도 메모리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막 통신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메모리고, 이게 CPU고, 이게 GPU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하는 모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좀 더 빨라지니까. 예, 그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이 없어지죠.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네. 그러니까 CPU가 쓰는 메모리, GPU가 쓰는 메모리를 그렇죠. 계속 공유하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접시에다가 비유하지 네. 않습니까? 접시에다 뭐 올려놓고 여기다 그렇죠. 놓고 요리를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다시 담아놓을 가져오고. 수도 있고. 근데 이 접시 자체를 공유하면은 여기서 GPU가 네, 빨리 그렇죠. 가져 쓰고 CPU가 빨리 가져와서 맞아요. 쓰고. 원래 앞에 그 A100, DGX A100 같은 서버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CPU가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면 응용 문제를 만들죠, 일종의. 네. 그 응용 문제를 복사해서 GPU에 넣고 음. 결과값이 다시 나오는 구조였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아. 물론 이거 프로그램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쵸, 그걸 또 예. 작동을 시키려면. 왜냐하면 저도 학습시키다 보면 메모리 부족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공유 메모리니까 둘 중 한 군데서 메모리 이제 급발진하면은 그대로 터지겠죠 아마. 이거는 실제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 현재 그 인공지능 개발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나 말고 내 친구가 돌리다 터트린 거지. 나는 서포트죠 거기서. 그래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었고요. 이제 이런 걸 주면 땡큐하게 쓰겠지만 우린 가난하니까. 저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림. 요 아마 얘보단 싸게 매겨야 될 거예요. 아, AMD 거는. 예, 둘이 가격이 같으면 나라면 화면 좀. 둘이 가격 같으면 그냥 엔비디아 거 쓰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코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코드 변경 들어가야죠. 이제 물론 AMD에선 코드 안 바꿔도 돌아갑니다라고 홍보는 하겠죠. 네. 근데 아마 다들 갸우뚱하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이 뭐 엔비디아를 진짜 넘을 수 있냐? 네. 잘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이미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약점 중 하나였던 메모리와의 통신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MD가 그냥 뭐 납땜해서 붙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 들어간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패키징 기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것 좀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요게 저게 쉽게 지금 말하면 아까 AMD의 예. 모델인 거죠? MI300A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MI300A가 예. AMD의 그래픽 카드의 이름.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런 녀석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네. 이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옛날 CPU거든요. 예. 옛날 CPU 모습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뭐가 달려 있죠. 여기 요런데 이게 뭐 동그랗게 뭐들이 있잖아요. 아, 범프, 솔더 예. 같은 거. 이제 LGA 1151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 CPU 같은 경우에 1151개 있어요. 아, 그 1151개 중에 파워도 있고 뭐 신호도 있고 네. 뭐 이런 신호가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완제품 반도체가 네. CPU죠. CPU가 메모리와 바깥 세상과 통신하고 자기 전원을 넣기 위해서 1151개의 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네. 요 녀석은 네. 그냥 완제품 반도체 하나가 칩 하나죠. 네. 그 오른쪽 녀석을 보면 칩 여러 개를 사실상 하나처럼 합쳐놓은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왼쪽에 CPU에서 예. 내부에 소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셀 수 없을. 예, 뭐 수십억 개 있겠죠. 예. 여기는 수천억 개 있겠죠. 아, 그럼 달리 말하면 요 안에 소자들을 연결하는 배선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이거 뭐 곱하기 4가 아닐 아주 것 같은데. 많을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마치 칩 4개를 네. 하나인 것처럼 만들고 싶죠, 제가. 네. 근데 메모리와 CPU의 상호작용은요, 사실 CPU 안에서 소자와 소자가 하는 상호작용의 개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CPU 안에 금속 배선은 수십억 개 있지만 바깥 세상과는 1151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지금? 네네네네. 안에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CPU 내부에서 스스로 하고 바깥 세상과는 1000몇 개 정도의 통로로 통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한 1151개의 공중전화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 아닌가요? 그렇게 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공중전화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안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칩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면 네. 요거는 그 과거에 있던 조그만 메모리가 아니고 GPU와 HBM 혹은 GPU, CPU 간의 통신이 막 들어가죠. 그래야죠.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개수는 1151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칩을 만드는 컨셉이 이렇게 완제품 칩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 개의 칩을 합쳐서 한 개의 칩처럼 동작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요런 패키징, 요 왼쪽에 있는 패키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 잘 보시면 1151개인데 가로 세로 3cm, 4cm에 불과하죠. 아, 근데 그거보다 낮은 밀도를 우리가 뭐 범프를 이런 솔더 범프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이런 거 AMD는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범프 밀도로 하면 한 3만 개 만들면 이거 길이가 1100개니까 3만 개라고 하면 한 30배 드러나면 뭐 칩이 쓸 수도 없는 크기가 되겠죠. 저거 칩 하나가 막 이면해지고. 예. 정확하게 이 칩 패키지 크기, 지금 요 LGA 1151도 잘 보시면요. 네. 가운데에 뭐가 잔뜩 달려있죠. 실제로 요 녀석도 실제 반도체 여기 있고요. 예. 요 녀석들에서 나가는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칩의 크기에 비해서 그 범프 만드는 게 이제 범프 크기 안 줄어드니까 네. 바깥에 이제 RDL을 가지고 이제 다리를 뺀 거예요. 이 칩을 옆에서 보면은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그쵸. 넓게 나가 있는 거랑 같아요. 예. 1100 몇 개여도 이만큼 공간이 낭비된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2만 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끝이 없죠. 끝까지 가도.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훨씬 가는 것들을 막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패키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패키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신도 그렇고 경쟁자들도 그렇고 지금 해내야 되는 일들, 통신이 많이 필요한 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칩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고성능을 구현하려면 칩들을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더 많은 통신 예, 망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보드 안에서 맞아요. 그러려면은 후공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고. 이 HBM도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 HBM도 마찬가지예요. GPU랑 통신을 하려면 요 안에 메모리랑 통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CPU보다 GPU가 메모리랑 훨씬 많이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는 메모리랑 연결할 때 이렇게 와이어로 이제 PCB에서 연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는 도저히 개수를 맞출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키징들을 써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요. AMD가 어찌됐든 간에 저런 네. 패키징 기술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고. 패키징도 써서 설계도 하고. 아, 그쵸, 그쵸. 예.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로는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중요한 요소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느냐? 그쵸. 그걸 따져봐야죠. 꼭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봤던 그 서버와 여기 얘들 엔비디아 네. 그리고 여기 GPU가 잔뜩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GPU 있고 CPU가 있으면 이렇게 막 통신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병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엔비디아도. 예를 들면 AMD처럼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네. 메모리를 CPU랑 GPU가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런 방식 안 쓰고 요 통신 횟수 자체를 줄여요. 아예. 예. 아예 그냥 GPU랑 CPU랑 연락을 자주 안 해도 그냥 그렇죠. 되게. 그게 되면 했겠지 하지만 꼭 그렇진 않죠, 이제. 네. 코드 안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기도 하는데 어허. 사실은 그 아까 봤던 파이토치 2.0은요 그런 통신 횟수를 좀 줄여줍니다. 아. 성능 향상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네. CPU랑 GPU랑 많이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서 고민인데 파이토치 2.0을 횟수가 쓰면 많죠. 서로 전화 통화를 좀 네. 한 10번 할 거를 한 대여섯 번만 해도 소통이 되게끔 해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동일한 AI를 구동할 때 예. GPU랑 CPU가 한 100번 통신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MD에서는 그 100번 통신 횟수를 버는 거죠. AMD 구조에서는. 네. 왜냐하면 원래는 CPU가 만든 메모리에서 복사해서 GPU에 갔다가 GPU에서 CPU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CPU에 복사해 놓은 거 GPU가 그대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통신 횟수가 많으면 AMD가 유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 그 횟수를 한 10번으로 줄였다고 해봐요. 여기서. 그러면 경쟁력이 뚝 떨어지네, AMD. 그러면 이제 뭐 AMD 칩의 성능은 그대로인데 네. 뜬금없이 한 2년 전에 만든 칩의 성능이 부룩 하고 올라와 버리는 결과가 나죠. 엔비디아께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토치 2.0을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예, 파이토치 2.0이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저기 엔비디아는 우군이 많네요. 그렇게 해야 이미 깔려 있는 게 많잖아요. 엔비디아 GPU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정인성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선두주자. 예,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니까 파이토치도 그대로 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AMD가 모든 문제의식도 좋고 잘 나갔지만 생각보다 이제 성능 향상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요런 게 되면은 AMD도 그 성능은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이쪽은 호환성을 유지한 채 그럭저럭 쓸만해지고 이쪽은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면 조금 난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항상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뭔가 1등, 선두주자, 예. 글로벌 표준을 잡고 있는 기업을 따라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역전한다는 힘들죠. 이제 뭐 이런 거 이 파이토치 만드는 분들이 AMD 물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시장에 가장 큰 파이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 붙어서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그 인공지능 코드들이 이것 때문에 빨라질 텐데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개선이 들어가는 곳은 거의 항상 엔비디아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실제로 안 돌려와서 얼마나 빠를지 몰라요. 제가 돌리는 거에서 빠르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얘기 듣고 그럼 메모리 병목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AMD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패키징으로 뭐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통신 횟수를 줄여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구조를 짜가지고 막 하드웨어 어떻게 변경을 하고 막 해서 막 자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 했는데 저쪽은 저 이제 전화통화 100번 중에 10번만 하면 된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한 일이죠. 뭐라고? 야,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이제 주식 투자나 네. 투자 전략 개념으로 가보면 그래서 엔비디아는 경제적 해자가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그렇기도 된다라는 한 또 그런 거죠. 논리들도 생기는 거고. 예, 근데 우리 항상 다각적으로 봐야 돼.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칩 간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네. 소프트웨어가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죠. 네. 달리 말하면 갑자기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챗GPT만큼 좋은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메모리 연산 횟수를 줄일 수가 없다. 근데 얘가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면 엔비디아 대신 이런 거라도 써야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와, 오늘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모든 거에서 그러니까 파이토치 2.0이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제네럴하기엔 좋지만 그래서 딱 그 틈을 파고들고 들어가면 그 칩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쪽만은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네. 많이들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AI에 특화해서 예, 이른바 GPU였던 그래픽 카드였던 근데 그렇죠. 이제는 AI 카드라고 불러야 되는 네, 그쪽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생태계 회사들 전략 차이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끝내기 전에 네, 또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크고 그렇죠. 요즘에 HBM이라고 아까 네네. 누누이 이야기해 주셨던 GPU 옆에 붙고 네,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예, 이로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 계속 팔아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GDDR도 계속 팔린다고 봐야죠. 그 기존의 그냥 일반 D램 메모리. GDDR이라고 그 원래 게이밍 카드에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D램의 대역폭이 한 1이라고 하면 대역폭 한 4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역폭. 우리가 컴퓨터에 쓰고 있는 뭐 2080, 뭐 3070.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들. 거기 옆에 이미 있는 그 GDR, 예. GDDR 메모리. 그쪽도 계속 팔리죠. 약간 그런데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예. 스마트폰, PC, 서버 투자 수요에 따라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서버 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려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HBM이라는 수요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뭔가 조금 더 확장성이 저는 그것보단 좀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부가가치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이 네. 한 뭐 1년에 몇 %에서 10몇 % 정도 매출에 기여하겠구나.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네네네. 말씀드린 A100 칩 있죠. 요게 그 메모리를 80기가 쓰거든요. 그 스마트폰 10배 정도 되죠, 용량으로. 네. 근데 엔비디아가 A100 칩을 1년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예. 요즘 뭐 미어 터진다면서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어차피 TSMC가 주는 그렇죠. 만큼만 할 텐데, 어. 뭐 1년에 이거 1000만 개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아마. 그만큼 만들 수 없죠. 네. 그냥 그거는 뭐 맡긴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TSMC에 맡긴다고 해도 나머지 뭐 HBM 이런 게 안 따라오면 소용없으니까. 이거 10배 주문했는데 TSMC 패키징 공장 안 되면 또 안 돌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 1년에 GPU를 몇 천만 단위로 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억개는 못 팔고 천만 단위로 파는 걸로 알아요. 모든 형태의 GPU를. 그래요. 그것도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1000만 개의 GPU를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제가 검색 찬스. 근데 저 A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GPU도 저게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한 거라면서요. H100이 훨씬 더 비싸고. H100은 신형이고 A100은 2년 전 거. 세대. H100이 지금 한 6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 GPU 하나가. H100은 저 가격은 못 봤어요. 어차피 안 뜨니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거랑 비슷한 세대 칩인 그 에이다 RTX 6000이 지금 한국에 1100만 원 풀리니까 일단 3000은 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인선 작가님도 혹시 그거 사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빌리죠. 아, 빌려서 쓰는 네. 거고. 아, 네네. 그쵸. 뭐 서버 투자를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서버를 사도 예, 데이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비싼 걸 안 쓰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를 또 비싼 걸 쓰면은 그만큼 네트워크 비용도 커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는 게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뭐 GPU들을 또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네, 거고. 그 클라우드 기업들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 받는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 기가 인터넷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되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를 가면. 네. 뭐 하여튼 네. 제가 이를 보면은 1년에 그 디스크릿, 그러니까 그 개별 카드로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3천만 장 팔았다고 나와요, 2020년에. 저기 엔비디아가. 예. 1년에 3천만 개의 그래픽 카드. 예. 그러면 이 3천만 개 전부를 A100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말도 안 돼요. 그러긴 어렵죠. 저는 일반 예. 뭐 PC용에 막 게이밍 GPU 이런 게 또 많아요. 예,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의 10배였으니까 예. 스마트폰 3억 개 분량의 메모리를 판 거죠.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메모리 카드가 예, 근데 스마트폰 1년에 12억 개 팔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넣어도 메모리 용량 관점에선 별로 크지 않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게 요 3천만 개 중에 A100이 정말 많겠느냐, 이 비싼 게. 아니겠죠. 네네네. 뭐 그리고 나머지 그래픽 카드들은 뭐 메모리 8기가짜리들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회사들의 의의는 좀 원가 경쟁에서 크게 벗어난 메모리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GDDR이나 예. DRAM보다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렇죠. 훨씬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공정 자체는 옛날에 뭐 DRAM 1X, 1Y, 1Z 이런 애들을 설계 다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을 좀 잘 잡고 있으면 원래 원가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메모리 회사들이 숨쉴 공간이 넓어지죠. 예전에는 예전 메모리가 수익률이 선두 기업은 30%인데 네. 후발 기업은 15%다. 원가 15% 차이 나면 그렇죠. 예. 근데 메모리 가격 자체를 5배씩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가의 차이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죠. 그래서 좀 크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원가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경쟁할 거리가 생긴 게 이제 중요한 거죠.